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LNF를 시간을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 딱 주가 하락을 했던 그 요인들, 원인들만 간단하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 이유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LNF 같은 경우는 좀 이치전지에 좀 섞여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방송에서도 경제방송 출연하면서도 공략주로 안내를 드려가지고 제가 이 기업으로 어제 전일 26일에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줘서 여기 방송에서 이제 중수 타이틀을 이 프로그램 최초로 제가 이제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최초로 이 중수 LNF가 저한테 이제 중수 타이틀을 이 프로그램 최초로 지금 이 편성이 되고 진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중수 타이틀을 주게 된 굉장히 좀 고마운 기업이긴 한데 더 이제 추가 상승 흐름들을 보이지 못하고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방송을 출연을 하면서도 LNF를 리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일단은 이 LNF에 대한 부분들, 이 기업 자체가 다른 이치전지 기업들에 비해서 뭐 과열되어 있고 고평가가 되어 있고 그런 상태는 좀 아닌 상황에서 수급적인 문제로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던 것으로 좀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전 추후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또 추가적인 상향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제 가지고 가셔 보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들이 있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오래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딱 이거만 보시면 돼요. 수급. 왜 제가 수급적인 요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방송에서 미처 말씀을 좀 드리진 못했는데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들. 덜어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섹터적인 움직임들이 덜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이 특히 그래요.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가 업종에 대한 업종 순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더러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열풍,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좀 많았으니까 다른 섹터들이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을 때 이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바이오 기업들의 섹터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주가들이. 돈이 이쪽으로 다 빠져들어가는 경우는 얘네들은 수급이 빠지니까 주가가 좀 빠지겠죠. 이게 이게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가 코스닥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코스닥이 좀 과열이었기는 합니다. 고평가였기는 해요. 고평가였고 좀 광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바이오도 뭐 약간 거품인데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과열이다, 거품이다.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데 성장을 안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이 기업의 가치는 증가되고 그런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이제 주도를 했던 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일단은 광풍이다. 그 정도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광풍일 때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주가를 좀 끌어올려요. 수급의 주체가 개인 투자자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이차전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근데 이차전지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봐야 돼요. 거의 신용, 신용과 대출 우리 대출로 이용해가지고 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게 대부분이 이제 대출이란 말이죠. 최근에 우리가 코스닥을 좀 끌어올렸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체전지였단 말이죠. 이체전지가 코스닥을 좀 지수를 끌어올렸었고, 그럼 이제 이체전지를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체전지에서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섹터적인 움직임 수급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바로 지금 반도체죠. 반도체. 이체전지에서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랑 기관 같은 경우가 반도체로 수급을 좀 이전했습니다. 이체전지에서. 자, 근데 여기에서 이체전지에서 가지고 있던 맹신을 하고 주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쪽으로 외국이나 기관이나 수급이 빠지니까 이체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변동성이 좀 생겨버리는 거죠. 쭉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을 해버리니까 주가가 쭉 떨어지게 되고 자, 그럼 이렇게 증가됐던 신용 잔고, 신용 잔고가 높은 기업이면 높은 기업일수록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죠. 자, 이거는 주가 하락이 시작이 되고, 자, 이제 표로 제가 이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이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올라가면서, 야, 이 정도 됐으니까 외인이랑 실적 발표가 이때 당시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외인이랑 기관이랑 매도를 하면서 차익실현 나오고 있는데 이걸 또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다라고 해서 신용 잔고로 받아냈어요. 신용 잔고로. 이전에도 이제 신용 잔고가 계속 증가되고 있었던 추세였는데 자 그렇게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매매도 당하고 신용 잔고 신용이기 때문에 아 그럼 일단 매도를 해야겠다.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매도를 좀 하고 좀 피해야겠다.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됩니다.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된 상황에서 좀 기다리고 버티고 있자라고 하시던 분들도 신용 잔고가 청산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오히려 더 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수급 이탈로 인해서 섹터로 수급이 전환되는 것들,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을 일으켰고, 주가 변동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신용잔고를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의 비중 축소가 좀 일어났고, 그렇게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됐는데, 그게 투자 심리로 또 번지면서, 아, 일단은 뭐 신용잔고 반대 매매를 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겠다. 그럼 이제 또 주가가 또 하락을 하는 그런 확대가 되죠. 하락이 확대가 되면서, 신용잔고에서 반대 매매가 당하는 그런 경우들로 주가가 확대가 더 커지는 변동성 확대가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악순환이 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차전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전에 과거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경우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공매도도 없었는데 뭐 공매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물론 이제 공매도가 이차전지는 지금은 이제 이때다 싶어가지고 공매도가 많이 증가되고 그런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수급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들은 주가 하락을 뭐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은 반대매매, 외국인들의 순환매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면서 SK 하이닉스로 주가가 좀 이동이 됐고 수급이 좀 이동이 됐고 수급이 이동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고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뭐 변화가 있어서 악재가 있어서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이차전지가 시가총액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위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좀 안 좋고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유발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냐. 일단 좀 기다리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을 일으킨 게 그 원인이 저는 이제 수급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어떤 수급들이냐. 자, 안정화가 될 때까지. 자, 당분간은 이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차전지,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1위냐, 2위냐, 3위냐, 이걸 막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9%가 올라갔어요. 9%가 올랐다는 거는 거의 시장의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자금 수급을 보면. 자, 그렇게 되면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뭐 이차전지 같은 기업들 같은, 뭐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과열이기도 하고,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갔죠. 얘가 거의 뭐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대장주가 빠지니까 그 섹터 내에서 그 기업들이 다 빠지는 경우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대장주의 신용 잔고가 많이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을 멈춘 다음에 안정화가 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더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뭐 안 떨어진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봐야 됩니다. 근데 반등이 나와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러면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때 역시 이차전지다 믿었어야 됐다.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제 자금이 계속 더 모이겠죠. 신용장구도 대출 다시 내가지고 회복시켜야지. 그런 측면에서 또 투자가 또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차전지 섹터가 안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며칠 정도만 기다리면은 주가가 수종을 멈추고 뭐 이제 다시 회복세를 보여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부 다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10배, PER 710배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조정을 좀 받고 있으니 당분간은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LNF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변동성은 굉장히 좀 컸습니다만 얘가 PER이 31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물론 이제 2분기에는 실적이 좀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장을 하는 성장 기조들
이차전지 같이 향후의 성장성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실적이 조금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바닥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면 오히려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뭐 실적을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걸 보면은, 자, 연간 실적에 적자가 나왔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들은 뭘까요? 생각보다 흑자로 전환하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관점 하나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겁니다. 자, LNF도 마찬가지겠죠. LNF도 2분기가 적자가 나오지 않고 컨센서스보다 조금만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성장하는 모습들. 자, 그러면 이제 미래 우리가 다른 이차전지 같은 경우도 미래 2023년도, 2025년도, 7년도 그때 기업 가치를 좀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과열이니 막 그렇게 말씀을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23만 9천 원. 지금 현재 수준에서 13배 수준도 불과 2025년도 수준의 컨센서스에 대입을 해도 13배 수준밖에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에코프로처럼 과열이냐, 기업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느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LNF 같은 경우는 뭐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2차전지 섹터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 뭐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주가 바닥을 확인하기 전에 내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보다는 향후를 뭐 2보 전지를 위해서 1보 후퇴도 괜찮고 향후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매매가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LNF 많이 불안하실 텐데 이런 것들 그런 원인들 요인들 한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얘기를 해보시고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현명하게 대응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번 사태의 원인들은 뭐 이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좀 되기 때문에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다음 종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